하니까 이혼을 해달라고 요구하더군요. 나를 위해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가면서 지켜주던 그 남자가 맞는 건가 싶었습니다. 몸도 온전치 못한 저를 버리고 이기적으로 저를 버린다는 모습에 너무 상처를 받았고, 병실 내에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욕을 해댔고, 너 없으면 못 살 것 같냐고 말하면서 이혼 서류의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잘 지내라는 말 한마디만을 남겨둔 채 문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동안 묵혀왔던 감정을 내뱉듯이 창피한 것도 모르고 소리내서 펑펑 울었죠. 옆에 있던 사람들은 저렇게 못된 남자랑은 이혼하는 게 100번 1000번 맞다며 저를 위로해주더군요. 제 곁에 아무도 없자 부모님 생각이 나서 부모님에게 연락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뛰어오시더니 그러게 왜 그런 남자랑 결혼했냐며 저를 끌어안고 우셔서 저도 같이 펑펑 울었습니다. 그렇게 30분 정도 뒤에 아버지가 들어오셨고, 일단 병실부터 옮기자며 1인실로 옮겨갔습니다. 다행히도 경제적으로 부유하신 부모님의 지원을 받고서 저는 수술을 치르게 되었고, 초기에 치료를 한 덕분에 아주 건강하게 회복을 하고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강을 회복한 이후로는 전 남편에게 뒤통수를 제대로 얻어 맞은 덕분에 완전 다른 삶을 살게 되었죠. 예전처럼 순둥순둥한 성격의 여자가 아니라 그 어떤 사람보다도 독할 정도로 정말 열심히 살게 되었습니다. 순진하게 꿈꾸던 꽃집에 대한 미련은 버린 채로 아버지와 상의 끝에 사업을 이어받기 위해서 회사로 출근을 하기 시작했죠. 아버지는 그 당시에 누구나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을 만큼의 사업을 운영하고 계셨고, 몇 년 동안은 순탄하게 회사가 고속 성장을 이뤄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복한 일들도 오래가지는 못하였죠. 매번 사업이 성공하다 보니 겁이 너무 없어졌고, 무리하게 사업을 키우다 보니 회사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절실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인생은 한순간에 파탄날 수 있다는 걸 말이죠. 결국 투자자들의 빚독촉에 시달려서 저희 가정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큰 좌절감으로 인해서 모든 연락을 끊은 채 사라지셨고, 어머니와 저는 조그마한 여관방에서 세상에 둘만 남겨진 기분으로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인생에 대한 허무함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었지만 도저히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면서 이대로 굶어 죽을 수는 없었기에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몇 년 동안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하게 됐고, 모든 빚들을 다 청산하게 되었죠. 하지만 정말 너무 허무하게도 빚을 다 갚고 나서 몇 달이 지난 뒤, 몇 년간 너무 무리를 하셨는지 제 어머니는 갑자기 일을 하던 중에 쓰러지게 되셨고, 최선을 다해서 소생시켜보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저를 혼자 두고서 세상을 떠나게 되셨습니다. 제 인생은 왜 이렇게 악몽 같은지 정말 너무 슬펐고 화가 났습니다. 결국 혼자서 어머니의 곁을 지키면서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고,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아버지는 그 소식도 알 수 없었기에 끝내 나타나지를 않으셨죠.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지 막막했습니다. 너무 좌절스럽고 힘들었지만 통장에는 1억이라는 돈이 있었습니다. 제 어머니의 생명보험금이 나왔던 거였죠. 정말 삶이 힘들었지만 예전에 제 암 수술을 할 때 보험이 없으면 너무 힘든 걸 잘 알았기에 어떻게든 보험은 잘 넣어두었기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돈으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도 몇 년간 배워왔던 아버지의 사업을 다시 시작해보는 게 좋겠다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말고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저는 다시 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1억이라는 자본금으로 시작해서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2억으로 늘어날 만큼 승승장구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라는 게 정말 녹록치가 않다라는 걸 뼈저리게 또다시 느꼈습니다. 사업은 승승장구하고 있었지만 거래하던 업체에서 물건 값을 지급받고는 잠적을 했던 거였죠. 내 인생은 어쩜 이렇게도
구질구질한 걸까 싶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고 몇 달이 지나도록 사건에는 진전이 없었죠. 이미 저희 회사 말고도 여러 군데 회사에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쳤고 작정을 하고 해외로 도망친 상황이라 쉽게 해결되긴 어려울 것 같다더군요. 정말 매일같이 울면서 겨우 잠이 들 정도로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고생이 중요한 게 아니었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당장 직원들의 급여부터 시작해서 은행의 이자 빚까지 모든 게 또 밀려가고 있었고 금세 신용불량이 되어버리더군요. 아무리 사정을 말해봤자 그런 건 전혀 소용이 없었습니다. 돌아오는 냉혹한 대답이 제 가슴을 미어터지게 만들 뿐이더라고요. 또다시 이렇게 인생이 바닥으로 내려앉는 건가 싶었고 어머니의 목숨값으로 시작한 제 모든 걸 걸었던 사업이었는데 너무나도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다는 듯 희소식이 왔습니다. 저희 회사에 투자를 자처하는 사람이 있다며 거래처 사장님이 연락이 온 거였죠. 사실 처음에는 갑자기 투자를 한다기에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대로 사기를 당했던지라 그 누구도 믿을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당장 직원들의 급여도 밀린 상황에 찬밥 더운 밥 가릴 노릇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전화기에 대고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몇 번을 외치고서 사업 설명을 위해서 날짜를 잡게 되었습니다. 무조건 투자를 받아야 했기에 한치의 지적도 나오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준비하였고 일주일이 지난 뒤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투자자의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회사 직원의 안내에 따라 혼자서 회의실에 들어가게 됐고 물이 놓인 자리들에 준비해둔 자료들을 놓아두고서 떨리는 가슴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분이 지나자 여러 사람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익숙한 얼굴의 한 남자가 들어오더군요. 그건 바로 11년 전 제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이혼을 했었던 바로 그 남자, 전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해서 당신이 뭔데 여길 나타나냐고 말을 했죠. 그러자 전 남편은 내가 당신 회사에 투자하기로 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더군요. 이게 무슨 헛소리인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알고 보니 전 남편은 몇 년 전부터 이 회사를 시작하게 됐고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고 있는 건설업계의 대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냥 욕을 해버리고 뛰쳐나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로 인해 생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직원들의 월급도 지급해야 했고 제 모든 걸 쏟아부은 회사를 포기할 수는 없었기에 눈물을 머금고 참았습니다. 저는 결국 어쩔 수 없이 다시 인사를 드리면서 그럼 저희 회사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라고 말했더니 전 남편은 설명은 필요 없다고 말하더군요. 그저 단순히 자신과 하룻밤만 같이 있어주면 곧바로 투자는 진행될 거라고 말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데 기분이 너무 불쾌했고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내색하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 인간 같지 않은 건 잘 알았지만 몇 년 사이에 돈 좀 벌었다고 진짜 인간이길 포기한 거냐고 말했습니다. 전 남편은 관심 없으면 투자는 없던 걸로 하겠다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거면 그렇게 하라며 명함을 주고는 나가버렸죠. 그날 집에 돌아가서 못된 전 남편의 행동에 너무 분했고 예전에 저를 버리고 갔을 때가 생각나서 분노를 못 참고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고민을 해봤지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미 급한 불을 끄느라 대출을 최대한 받은 상황이라 추가 대출도 불가능했고 신용불량이 되어서 아무 곳에서도 돈을 빌릴 수가 없었으니까요. 결국 어쩔 수 없이 명함에 적힌 번호로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은 약속 날짜와 시간을 제게 알려줬고 약속한 당일날 남편은 먼저 와서 호텔에 있는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부드러운 스테이크와 엄청 비싼 와인까지 마셨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그렇게 찌질했었던 남자였는데 이제는 아주 잘 나가는 회사의 대표라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그렇다고 증오하는 마음은 너무 컸었기에 그 자리가 불쾌했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말을 걸어도 무표정으로 대충 대답만 하고 있었죠. 아무튼 그렇게 불쾌한 식사 시간이 끝나고 나서 미리 잡아둔 방으로 같이 향했습니다. 그런데 괜히 신경 쓰이게 전 남편은 다리를 다친 건지 저보다 한참 느리게 걸으면서 약간은 쩔뚝거리면서 걷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보고는 다리도 다쳤으면서 이 상황에 참 대단하다라고 말해버렸죠. 그 말을 듣고는 전 남편은 표정이 굳더니 아무 말 없이 발걸음을 옮기더군요. 결국 저희는 같이 방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기분이 정말 묘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불쾌했지만 저도 모르게 심장이 폭발할 것처럼 두근대더군요. 그렇게 한참 동안 정적이 흐르고 있는데 전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은 제게 고백할 게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럼 그렇지 그 큰 돈을 준다고 할 때부터 이상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전 남편은 갑자기 제 앞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리더라고요. 그러자 드러난 남편의 다리에는 의족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발이 어쩌다 그렇게 된 거냐며 놀라서 물어보았죠. 전 남편은 저와 헤어지고 나서 몇 달 뒤에 노가다를 하다가 사고가 났었답니다. 지금에서야 이렇게 용기를 내서 미안하다면서 눈물을 흘리더군요. 그러고서는 그때 왜 내가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건지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남편은 저와 이혼을 하게 된 이유가 저의 수술을 위해서였답니다. 남편은 병원에 없던 그 며칠 동안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 보려고 온갖 방법을 썼었다네요. 그러다 결국 걷잡을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죠. 대출은 당연히 불가능했고 단기간에 돈을 벌 수 있는 건 도박에 모든 걸 걸었답니다. 이틀 동안 잠도 안 자고 했지만 결국에는 집의 보증금은 물론이고 모든 전 재산을 잃어버리게 되었답니다. 너무 절망스러워서 살고 싶은 생각이 없었지만 아픈 저를 두고서 무책임하게 그렇게 할 수는 없었기에 모든 자존심을 버려두고 저희 아버지 회사로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빌었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반응은 너무 단호했고 그 모습을 보고는 자신이 제 곁을 떠날 테니 제발 살려달라고 했었던 거죠. 그렇게 남편은 제 정을 떼어내고 떠나려고 무심한 척 이혼을 요구했었고 그날부터 단 하루도 제 생각을 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저 자신의 머릿속에는 얼른 빨리 건설업으로 성공을 해서 저희 부모님께 당당한 남자가 되어서 돌아오려는 생각만 하면서 살았다네요. 그런 나머지 너무 무리하게 일을 하게 되었고 피곤한 나머지 잠깐 졸았는데 그 찰나의 실수로 인해 공사 중이던 아파트에서 추락을 하면서 한쪽 다리는 돌이킬 수 없는 부상을 입고서 결국 절단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꼴로는 도저히 제 곁으로 다가올 용기가 나지 않았고 오히려 제 소식을 멀리하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오로지 일에만 전념했었다고 합니다. 결국에 전 남편은 건설업계에 반드시 필요한 아이템으로 큰 성공을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는 제 소식도 알아보고 어떻게 살았는지 알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저에게 당신이 여유 많은 부모님과 함께 살면 행복하게 살고 있을 줄만 알았다며 눈물을 흘리면서 덜덜 떨면서 말했습니다. 그런 큰 아픔을 겪으면서 얼마나 세상이 원망스러웠을까 싶었고 너무 슬퍼서 매일같이 울었다네요. 하지만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러버렸고 제 앞에 나서기에는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았답니다. 그러다가 제가 당한 사기 소식을 저희 거래처 사장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는 저를 돕기 위해서 투자자로 나서기로 결심을 했었답니다. 전 남편은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떠나보내고 자신을 너무 원망했고 1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후회하고 그리워했다고요. 내게는 지금도 앞으로도 당신 한 명만이 영원한 사랑이라며 저를 안아줬습니다. 저도 그런 모든 얘기들을 다 듣고 나서 눈물이 터져버렸고 아무 말도 하지를 못한 채 남편을 끌어안고서 울기만 했죠. 지금은 그날 이후로 저희는 끊어졌었던 사랑을 다시 이어 붙였고
제 사업도 남편 사업도 다 승승장구해서 경제적으로는 많이 여유로워졌습니다. 한때는 세상이 무너질 만큼 힘들었었지만 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던 남편과 지금은 어느 누구도 부럽지 않게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네요. 누구에게나 저처럼 큰 시련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항상 좋은 미래를 생각하면서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기구한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